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갭상승이 나왔고 장중 조정을 이겨내며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눌렸죠. 나스닥 드디어 꼭지를 만든 것일까요? 금 가격도 3,824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금도 꼭지를 만든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둘 다 아직 꼭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장 초반 또 강세를 보이며 대망의 종합주가지수가 3,494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되죠. 이후 약 2시간 동안 눌림이 조정이 나왔는데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고 현물 매수의 압력이 유지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해서 전일 고가를 넘겨서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사실상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이 매수 강도도 확연히 약해졌는데요.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오전 11시까지는 약 2,500억이 순매도를 조심스럽게 쌓기 시작했고 일봉상 작은 음봉을 노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물 시장에서도 오전 11시까지는 현물 매도가 없었을 뿐 강한 매수세는 나타나지 않았죠. 즉 장 초반에 있었던 초강세 현상은 모두들 오버액션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 11시 이후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의 눌림이 멈추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결국 시장은 상승 마감하게 됩니다. 오전 11시까지는 선물 베이시스도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8포인트까지 눌렸는데요. 이로 인해 장 초반 1시간 동안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390억 정도 나오게 되죠. 오전 11시 이후에는 베이시스가 회복되면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더 이상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틀간의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선물 시장만큼은 장 초반의 상승을 오히려 일중 매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현물 매수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일중 매도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포지션을 꺾을 수밖에 없었지만 최소한 지금 이 강세 흐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히려 선물 시장이 미결제 약정이 텅텅 비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면 베이시스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선물 베이시스가 늘 이론 베이시스 대비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었죠. 주로 매도가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상승 전환하고는 선물 베이시스가 살살 살아났는데 9월 선물 만기를 앞두고는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감소해서 시장이 가벼워지면서 차익 거래의 방향성이 빠르게 뒤집히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9월 한 달간 시장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숏 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외국인들이 날 잡아서 우리 시장에 대량의 선물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락이 시작이라고 할 수 없고 상승장에서의 중간 이익 고정 정도로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선물 미결제 약정이 23만 4천 계약 수준이면 잔존일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3만 5천 계약은 더 쌓여야 돼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이 정도로 규모로 쌓으려고 하면 하루에 쌓을 수도 없거든요. 기초자산이 한참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선물 시장의 유동성은 과거에 비해서 하락해 있죠. 그래서 3만 5천 계약이 선물 매도를 쌓으려면 최소 사흘에서 2주일 정도 쌓아야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시장 꼭지 안 쳤다는 얘기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 메이커들은 490이 상단 배리어를 단단히 굳혔어요. 다만 콜 클래스의 내각의 옵션들은 계속해서 손절매하고 있어요. 465의 하단 배리어를 롤링 다운하지도 않고 있고요. 풋 클래스의 미결제 약정은 계속 늘리면서 여전히 급락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사실상 전혀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수가 갭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상승 각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기초자산 가격이 한참 올라 있어서 이제 1%의 움직임이 선물 행사가 2개를 움직이는 수준이 됐어요. 저희 시황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는 마켓메이커들이 옵션 배리어가 이른바 끼인 행사가를 포함한 그 2.5포인트 단위로 얘기를 했는데 약 1년 전부터는 그냥 5포인트 단위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기초자산이 300포인트를 확실하게 넘기고 나니까 마켓메이커들이 더 이상 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클리 옵션도 이제 완전 정착되어 있죠. 그래서 먼슬리 옵션보다 더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커다란 델타는 먼슬리로 맞추되 미세한 델타 조정은 위클리 옵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5포인트가 움직인 것은 일도 아닌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마켓 메이커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폭락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나름 강한 반등을 하였습니다. 시가 보합 출발 후 빠르게 상승해서 1시간 만에 전일이 눌림을 모두 극복했는데 이후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가 미국 세션 시작한 무렵에는 전일 고점을 넘기기까지 하였어요. 하지만 현물 마감 이후에는 미국 증시 눌림으로 인해서 선물이 상승분은 모두 되돌려졌습니다. 유럽 증시 움직임 중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주식 반등이에요. 전일 포르쉐가 연중 최저가 수준으로 내려가고 나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지수의 반등에도 변동성은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유럽 증시는 방향성을 자신 있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매우 좁은 박스에 갇혀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세션 들어서 장기물이 조금 반등했지만 특별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진 않아요. 기술적으로 더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에서 파월이 연설 이후 살짝 반등이 나온 것이지 아직은 추세적인 반등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매우 좁은 박스 안에 갇혀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품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 후 숏 커버가 이어지면서 3,824달러까지 상승한 금은 이후 미국 세션 들어서 조금씩 차익 매물 나왔는데 음봉으로 전환되지 않았고요. 그저 윗꼬리만 달았죠. 물론 이슈는 없었어요. 계속 CT들이 매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윗꼬리 좀 달았다고 해서 시장이 꼭지?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아직까지는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골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미국 세션에서는 골드 가격이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 가격의 강세는 미국 투자자들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금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이제 대충 다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은 금 가격이 꼭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다시 강력한 반등을 했죠. 근데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63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 세션에서는 그렇게 더 오르진 못했습니다. 유가 상승 이후로는 또 트럼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동참해달라 이라는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지금 9월 한 달 내내 나온 거거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가 조만간 쿠르드 지역에 그 원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지금 유가가 올라온 것은 숏을 쌓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면 롱마인드를 가진 쪽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준비가 된 것이다. 그래서 62달러에서 지금 기름이 계속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위로 도는 그런 전환점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옵션 시장은 정직하죠. 옵션 시장을 보면 기름 변동성 지수는 계속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기름이 상승도 또는 하락도 의미 있게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슬슬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움직임과 관계없이 아시아 세션에서 한참 박스를 그렸습니다. 화요일에는 일본 증시가 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니케이 선물도 또 그에 연동한 경향이 있는 미국 지수 선물도 아시아 세션에서 좀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세션 시작 후 아주 조심스럽게 지수가 밀리기 시작했죠. 나스닥이 24,930포인트에서 오전장을 나름 버티려 했거든요. 근데 오전장 마감 후 힘이 빠지니까 24,780포인트까지 급락하게 되고 이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장 마감 30분까지 눌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30분 남기고 조금씩 반등이 나왔죠. 일봉상을 보면 굉장히 건전한 5일선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일각에서는 파월 연설 때문에 또는 파월 연설 이후 그 질문 응답 시간에 파월이 주식시장 에코티에 대해서 고평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하락한 시각은 오전장에는 나름 잘 버텼다. 근데 오전장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서 오후장 시작할 때 많이 밀린 거고 그리고 나서는 그게 전부였어요. 또 변동성도 봐야 되는데 변동성은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S&P가 오랜만에 음봉이 나왔는데도 변동성은 오전장 직후의 하락에서만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후 장마감 30분 남겨놓고는 지수가 사실 얼마 반등 안 했는데도 변동성 오히려 빠졌습니다. 지금 이 변동성 수준이 아직은 추세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 기록한 변동성 저점이 그러니까 17포인트대가 의미 있는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변동성 쌍바닥은 확인해야죠. 이제 9월도 지금 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시장이 여기서 기술적인 등락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분기 말 드레싱까지 들어오면서 9월 월봉을 일단은 화려하게 불태운 뒤 그 다음에 10월 가서 반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지금 작은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시장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개별 종목을 보면 아마존이 나름 강하게 밀렸어요. 또 엔비디아도 전일 신고가 갱신한 것을 빠르게 반납하는 등 그닥 좋지 않은 움직임들이 있죠. 특히 장 초반에 나스닥이 나름 밀린데도 다우지수나 러셀은 장 초반 1시간 40분 정도? 그때는 뭐 금융주가 신고가 갱신한 등 장중에 한 0.8%씩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퀴즈 이후 죄다 밀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나스닥이 밀릴 때 다우가 세지 못하고 다우의 상승분을 다 돌려줬다? 이거는 분산 과정인데 분산도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이평선 꺾은 것도 아니고요. 또 아직은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숏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9월 초 이후로 일정한 각도, 즉 5이평을 종가상으로 깬 적이 없습니다. 수요일날 무슨 이유가 됐던 종가상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것이지만 그전에는 아니죠. 어쨌든 또 그런다 하더라도 주봉을 도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직은 수목금 사흘이나 거래가 남았기 때문에 9월 초 이후로 시장이 강하게 상승 전하는 것을 끝까지 발산시키면서 나스닥을 25,800까지 땡길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나스닥이 오늘 하루 조정이 나다 하더라도 그 전에 폭발적인 상승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일봉상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봉으로서는 그냥 첫 음봉 하나 카운트 이 정도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러셀도 다우와 함께 장 초반 40분 동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후 상승분을 모두 뒤집은 채 약보합선에서 마감하게 됐는데 일봉상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시장이 하락 전환되려면 이런 음봉이 한참 더 나와야 돼요. 또 하나 볼 것은 로빈훗 마켓이라는 개별 종목입니다. 리테일 증권주죠.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저는 아직 시장이 꺾였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한 쪽이 리테일이 수급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이제 우리 시장은 그 야간 선물이 늘려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세션 초반만 해도 485선에 근접한 상승이 있었죠. 이게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야간 장마감 무렵에도 또 야간 선물이 올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날 우리 증시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방향성의 힌트를 제시할 것 같아요.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외부 이슈로 인한 갭 다운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욱 강한 레벨업이 나오곤 하는데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외부 이슈가 매크로 이슈 또는 일시적인 이슈, 또 로컬 이슈 그럴 때 눌리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갭다운이 나오면 매수로 대응하게 돼요. 근데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파월의 연설 때문이 아니라 옵션 만기 이후 해지 수요가 사라지면서 기술적인 눌림이 나온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갭다운 난다. 그러면 롱을 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죠. 자,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이 마감 수준이 마이너스 1포인트도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즉 나스닥이 1% 빠졌는데 1포인트밖에 안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장 초반에 흔들흔들거리다가도 5일선 조정을 보러 가는 그런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여하튼 시초고부터 빠르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눌림이 나오면서 5일선 조정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5일선 조정이 나온다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장중 눌림에 그치거나 아니면 이번 주를 도찌로 만드는 기술적인 눌림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증시가 3주 연속 초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주로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세 때문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눌림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꺾인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눕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옆으로 눕기 시작하면 정말 지루한 장이 진행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요. 수요일만큼은 하락이 나오면 그냥 5일선 조정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가 좀 눌리긴 했는데 기술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건전한 조정이 나왔다고 보여요. 여기서 또 눌림 나온다? 그런다 하더라도 주봉 종가상,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가까지 주봉을 음봉으로 만들 정도의 하락은 안 나올 것이다 보고 있어요. 여전히 투자 심리 양호하고요. 오히려 이러한 건전한 조정으로 나옴 인해서 시장이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비축되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상승 각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지난주까지는 옵션 만기에 대량의 콜옵션 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지만 지금 콜옵션 매수 수급은 확실히 줄어든 게 보여요. 오늘 애플에서 작은 음봉이 나오는데 외곽의 콜옵션을 한 방에 싹 다 뒤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투기적인 옵션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올라간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장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상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갔다가 매우 강하게 눌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와주지 않으면 시장이 쉬어갈 수 있겠다. 하락이 아니라 쉬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S&P 미드캡 지수인데 대형주는 꽤나 올랐거든요. 근데 미드캡은 9월 한 달 내내 아주 찔끔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 PC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모멘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PC 물가 지표 발표 후 시장이 별로 빠지지 않는다. 반응 없다. 이러면 나스닥 못 간다 하더라도 월말 앞두고 미드캡이나 스몰캡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월말 마감 드레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시장에 충격 같은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시길 원하는 분들은 델타원 글로벌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메신저로 시황을 일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